자, 이재명 또 국민 속였다. 건저당이 통상적 거래라고 5.96%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 심지어 뭐 외국 가서도 뭐 SNS 통해 가지고 한밤중에 막 SNS 글을 보내서 뭐 자기 재판 관련된 거, 기소 관련된 거, 이거 잘못된 거다고 하고 막 여론전을 막 펼치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국무회의나 보고회 이런 데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막 말을 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입을 딱 닫죠. 입을 닫는 게 대표적인 게 골프.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골프. 우리 해군 장병 실종이 돼서 함정하고 항공기들이 막 수색을 하고 그 북한 인근 해역에서 그 북한하고도 서로 교전을 하고 막 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유유히 골프를 즐겼다. 누구하고 쳤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김현지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구하고 쳤는지. 안규백하고 쳤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안규백은 국방부에서는 안 쳤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말을 많이 하는 기회, 국무회의 막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골프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묵살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타령, 안규백 타령 이야기. 이것도 인사권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타령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재판 회피, 재판 재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유리한 것을 말하는 중에도 거짓말이 자주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사적 대출. 집을 29억 원에 팔면서 17억 빌려주는 경우, 그거 통상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가 이 아파트 매매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서 등기를 이전했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 방식이다. 민주당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재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리하니까 입을 딱 닫고 청와대가 공조직을 동원을 해서 지금 막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짓말이 막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하고 김혜경 두 사람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건저당 건을 설정을 한 것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됐죠. 비정상 거래다, 편법 논란이다. 법적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이재명이 바로 어제만 해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서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 자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이재명 정권이 했던 고강도 대출 규제, 아예 그거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진말은 그것을 다 전부 다 그것까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편법으로 막 자기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유리하게 집을 이제 빨리 파는 과정에서 자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는 그 파는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거 일반인은 또 생각도 못할 편법이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그 집에 살지 않고 세를 줬던가 그랬었죠. 세를 줘 있었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관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이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저라는 이 직위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과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그 흑석동에 막 투자를 했죠. 갭 투자를 하면서 저 장가 건물 투자 하면서 모든 것을 몰빵을 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까지 전부 다 거기다 투자를 해버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했으니까 문재인 때 청와대 이 경호원들이 쓰는 관사로 가서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관사테크라는 관사재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참 어이없는 일이 그때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이 일종의 뭐이고 관저테크를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까지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파장이 커지니까 이 청와대가 공적 라인을 총동원해서 지금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입국 다물고 있고 말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이니까는 뭐 거짓말을 그 거짓말 들통나는 게 별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청와대 공적 라인이 지금 나섰습니다. 가령 사인 간의 근저당 거래 방식이 있었다면은 과세 문제, 세금 문제가 부각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부부가 집을 산 사람에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면은 빚을 빌려주고 돈을 그 명의를 넘겼는데 그러면 그에게 대한 이자를 뭐 10월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10월이라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 이자가 얼마냐? 오늘 언론이 분석한 거를 보니까 이 기본으로 17억 7천만 원이 건저당을 설정했다. 17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집 사는 사람한테. 건저당권 설정 금액 그대로 대출을 내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매수인은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해서 뭐 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매달 이자를 678만 원을 이재명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17억 7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17억 7천만 원의 이자가 법정 이자율 기준으로 하면은 678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678만 원. 그러면은 10월에 뭐 한다고 뭐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8, 9, 10 하면 한 3개월 정도 있는데 678만 원 쓰면 뭐 2천만 원 이상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돈 받는 거냐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럼 사채죠, 사채. 일종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청와대 참모들이 이 공적 라인을 동원해서 엄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기령이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는데 아직도 그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안기령이 이제 청와대 안에 유튜브 채널에 또 어떤 무슨 뭐 전문가라고 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한 명 앉혀놓고 합리화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유튜브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그렇죠. 한 뭐 3천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 보니까는 상당할 텐데 이재명 부부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한 2, 3천만 원 그냥 포기하네요. 매수인, 집을 산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집을 산 사람은, 그냥 뭐, 이웃에서 가게 오래 했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자 안 받기로 했다. 안기령이 이자가 얼마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이 지금 분석을 한 게 한 달에 678만원. 포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678만원.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 집을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잔금을 낼 때까지 뭐 10월 달에 낸다고 하지만은 모르죠. 잔금을 낼 때까지 678만 원 상당을 정여를 받는 셈이 되죠. 무상 정여. 그냥 돈을 받는 셈이 되죠. 그럼 정여 받으면 정여세를 내야죠. 정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여세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정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그 말이 있죠. 그 정여세는 납부를 하는 게 이재명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정여세는 대신 이제 납부해준다. 그 집 산 사람이 납부해준다. 자, 이게 편법이 막 동원되는 겁니다. 편법을 낳고. 막 동원되는 건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재명 이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주택 매매를 모델로 해서
4인간 건저당을 활용한 거래가 앞으로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급증하겠죠. 가르쳐줬죠. 이재명이. 어떻게 꼼수를 쓰는지. 이야, 이런 꼼수가 있어. 사실상 가르쳐줘 버린 꼴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런 거래가 통상적이라고 했죠. 통상적이어서 가르쳐준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4인간 거래 형태, 건저당 형태를 통해서 이런 거래가 막 번져나갈 겁니다. 특히 이 재건축하는 이런 지역에서. 왜 이게 통상적이지 않느냐? 언론이 그래도 이 언론이나 야당에서 계속 이것을 파헤치는 쪽도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하나 파헤쳤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보여드리죠. 동아일보가 단독 한 건 동아일보가 파헤친 게 아니고 김은혜 의원의 이 파헤친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한 겁니다. 이재명 건저당이 통상적 거래라고 그 가격대 거래 중 그런 거래, 이 건저당 설정한 것은 5.96%밖에 없던데 무슨 그게 통상적이야? 자, 29억 원에 이재명이 매각하면서 17억 7천만 원 건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전체 아파트 중에서 건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다. 김은혜 의원실이 이거 다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이 있죠. 그 분석을 하니까 건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택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 건저당권 설정 거래를 하는 경우는 그 밖의 차익금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 밖의 차익금으로 분류한 거를 보니까는 전체 거래의 5.96%밖에 없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5억에서 30억 원 미만이 이렇고 5.96%고 가격 구분 없이 그러면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느냐? 건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밖에 없다. 3.87, 5.96 이게 어떻게 통상적입니까? 아주 꼼수를 찾아내서 한 거죠, 이재명이. 그리고 그 꼼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정부 정책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엉망진창이랍니다. 이런 엉망진창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꼼수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미지급 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합법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거래를 뭐 하는 사람이 전체의 5.96% 꼼수 편법이죠. 김은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건저당 자체를 넘어서 국민에겐 온갖 부동산 규제를 걸어놓고 막상 본인은 규제를 피해서 거래를 성사시킨 이재명을 내로남불에 있다. 청와대는 이재명 아파트에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내 집을 사고 팔 때 그런 사정은 5천만 국민에게 모두에게 다 있다. 국민들은 그런 뭐 집 사고 파는데 얼마나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에게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넘어가자.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통상거래가 아니라는 보도가 뉴델리가 또 했습니다. 이건 뉴델리가 파헤친 겁니다. 단독으로 청와대 통상거래라고 하는데 취임 이후에 이재명 분당 아파트 집주인 건저당은 2건뿐이다. 이재명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2건밖에 없다. 근데 그게 무슨 금액도 아주 소규모다. 무슨 17억이 아니다. 이재명 취임 이후에 이재명이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에서 그 분당 아파트입니다. 집주인 건저당권 방식을 사용한 거래는 전체 4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단 2건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통상적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그 해당 아파트 거래에서도 몇 안 되는 사례다.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이 분석을 한 거는 전체 아파트 중이고 이것은 분당 아파트만 콕 집어가서 다시 해봐도 45건 중에서 건저당 설정돼서 거래한 건 2건밖에 없다. 뉴델리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등기일자가 명시된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거무아파트 딱 그 지역에 이재명 살던데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체 45건의 매매가 있었는데 매도인이 물건에 건재당을 설정한 사례는 2개뿐이다. 2개뿐이다. 그리고 건재당권 설정 액수도 적다. 26억 5천만 원짜리는 4억 5천만 원. 그리고 26억 8,500만 원 거래된 거는 2억 3,500만 원. 이런 게 있었지. 2억 원, 그 4억 원. 이렇게 이제 잔금이 모자라서 건재당권을 설정을 한 거는 2건이 있었어도 그 같은 단지에서 이거 전체 그 이재명처럼 17억 7천만 원인 거예요. 17억대를 한 거는 또 이것도 하나도 없다 그건. 그런데도 이걸 통상적 거래라고 우기는 정권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